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1단원 중에 소단원이죠. 1. 물질의 기본 성분 중에서 원소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배워볼 텐데요. 여러분은 저 모두 다 교과서 14쪽을 펴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원소라고 되어 있죠. 오늘의 학습 목표는 모든 물질이 원소로 이루어져 있음을 설명할 수 있다예요. 지구상에는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물질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눈앞에 보이는 거는 노트북에 사용되는 이제 플라스틱도 있고요. 그리고 프레임을 이루는 철도 있겠죠. 그리고 지금 선생님 앞에 놓여진 책, 그리고 핸드폰, 책상 등 정말이지 우리가 조금만 주변을 둘러봐도 이 지구는 물질로 가득 차 있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어요. 오늘은 선생님과 같이 이 다양한 물질들이 원소로 이루어져 있음을 한번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자, 교과서에 그림이 있습니다. 교과서를 보시면 아들과 엄마와의 대화가 있는데 아들이 소금을 더 넣어 먹어야지 라고 하자 엄마는 너무 짜게 먹으면 건강에 좋지 않단다. 그러자 아들이 대답합니다. 왜요? 소금에 나트륨이 있기 때문이지. 나트륨이 어디 있어요? 자, 지금 보면 엄마는 물질을 소금으로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금 안에 들어있는 나트륨이 원소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아들은 잘 이해를 못해요. 나트륨이 어디 있어요? 라고 물어보게 되는 거죠. 자, 여기 물음표가 있죠. 소금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 즉, 소금이라는 물질은 이제 어떠한 원소로 이루어져 있을까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수업이 끝나면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현대 사람들만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겠죠.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다양한 물질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궁금해했어요. 선생님하고 같이 전체적으로 5명의 이제 과학자들을 살펴볼 거예요.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그리고 1700년대, 1800년대 과학자들까지 조금 여러분하고 알아볼 건데, 자, 이 부분은 교과서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께 이제 업로드한 학습지를 보면서 수업을 진행을 할까 하는데요. 학습지를 다 같이 펴주시기 바랍니다. 학습지는 1쪽입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미리 켜놨는데요. 물질 간의 변천에서 여러분들이 보듯이 1번부터 5번까지, 즉 5명의 학자가 등장합니다. 각 과학자들이 어떠한 주장을 했는지까지 여러분들이 조금 연관지어서 알아두시면 나중에 시험 칠 때도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한 명 한 명 짚고 넘어가 볼게요. 자, 먼저 탈레스입니다. 탈레스는 모든 물질의 근원을 한 가지 이제 물이라고 주장하는 과학자예요. 그리고 이제 엠페도클레스라는 이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대단히 조금 중요한 인물이죠. 만물은 물과 그리고 불, 그리고 흙, 공기, 즉 4가지 기본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엠페도클레스가 말하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엠페도클레스가 말한 4가지 기본 성분이 서로서로 변화가 될 수 있고 이들은 조합을 해서 여러가지 물질을 만들어낸다는 사원소설을 주장하게 됩니다. 좀 이해가 되시나요? 자, 다시 한번. 탈레스는 물, 엠페도클레스는 물, 불, 흙, 공기, 아리스토텔레스는 물, 불, 흙, 공기 4가지는 서로 변할 수 있으며 이들이 조합하여 여러가지 물질을 만들어낸다는 사원소설을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렇게 사원소설 덕분에 이제 원소들은 이제 변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중세 시대까지 이어지게 돼요. 그래서 중세 약 1000년 동안 연금술이 굉장히 많은 유행을 하게 되는데 그 이론적 토대를 말을 한 게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원소설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보일이라는 과학자와 라부아제라는 과학자가 등장합니다. 자, 특히 보일이라는 과학자는 굉장히 유명한 과학자인데요. 자, 이분께서 그렇죠. 이 분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큰 업적을 남겼기 때문이죠. 자, 오늘의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 이겁니다. 원소는 가로으로 더 이상 가로가 되는 단순한 물질이다. 즉 원소의 정의를 최초로 말씀하시는 과학자가 돼요. 그래서 현대적인 원소의 개념을 제시했다는 그 업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원소라는 것에 대한 정의를 보일이라는 과학자가 말했던 정의 그대로 배워볼 거예요. 자, 원소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기본 성분은요, 중요한 게 뭐냐면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물질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다시 한번. 보일이라는 과학자는 원소란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으로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단순한 물질을 의미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즉, 현대적인 원소의 개념을 제시한 분이에요. 자, 다음으로는 이제 라부아제라는 이제 과학자가 등장을 합니다. 자, 라부아제라는 과학자는요, 위에서 제시한 엠페도클레스와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제 사원소설에 대해서, 즉 물, 불, 공기, 흙 중에서 여기 있는 물이 만물의 근원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가정하에서 물을 분해하는 실험을 한 과학자예요. 실제로 이 실험을 통해서 물은 만물의 근원이 아니라 수소와 산소라는 원소로 구성된 분자라는 것을 밝혀낸 과학자죠. 이해가 좀 되나요? 자, 그러면 이것은요, 교과서를 조금 정리하고 난 다음에 라부아제의 물분해 실험으로 계속해서 학습지를 통해서 갈게요. 자, 교과서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교과서에서도 이 그림이 있거든요. 잠시 뒤에 다시 돌아올게요. 자, 그러면 교과서에서 방금 선생님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줄을 긋겠습니다. 자, 원소의 정의입니다. 자, 여기 있죠. 더 이상 분해되지 않으면서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그렇죠. 원소라고 한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밝혀진 원소는 여러분들 이게 좀 교과서하고 그리고 학습지마다 다른데 현재 미래엔 우리 교과서는 118가지라고 되어 있고요. 나머지 교과서나 참고서를 보면 대략 약 120여 종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뭐 118개나 120여 종이나 거의 다 비슷하니까 그렇게 알면 되고, 자, 이 중에 90여 가지는 자연에서 발견된 것이에요. 그러면 120개라고 가정을 했을 때 90에서 빼면 약 30가지 정도는 어떻게? 맞습니다.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원소들은요, 지명을 딴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과학자의 이름을 이제 붙인 것도 있어요. 원소의 이름으로. 자, 이처럼 원소는 종류에 따라 성질이 다르며 우리는 원소의 다양한 성질을 일상적인 생활에서 이용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원소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이제 뭐가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원소가 바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수소니, 그리고 산소니, 자, 금이니, 맞죠? 금, 그다음에 철. 그럼 여러분들도 아는 거 뭐 있어요? 탄소도 있고, 은도 있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음료수, 그죠? 음료수가 들어있는 캔도 있죠. 자, 이런 것처럼 각각의 원소들이 우리 물질들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대단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수소는 어떤 것에 이용되는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 모든 원소 중에서 가장 가벼우며 자, 우주 왕복선에 뭐로 사용된다? 연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소는 자, 지구 대기 성분의 약 21%를 차지하고 생물의 호흡과 물질의 연소에 이용이 되죠. 자, 금은 산소나 물과 잘 반응하지 않고요. 따라서 광택이 오랫동안 유지가 되므로 장신구의 재료로 많이 이용이 됩니다. 자, 철은 지구 중심에게 가장 많이 존재하고 단단함으로 기계, 건축 재료로 많이 이용됩니다. 영국에서 일어난 산업혁명이 철의 대량 생산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자, 그러면 다시 여러분들